자, 지난 시간 이어서 13.5절의 예제 4번부터 시작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나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세 번째 페이지인 것 같네요. 여기로 들어와서 G는 f of x, y라고 되어 있고 x가 r제곱 플러스 s제곱, y는 2rs일 때 A번, B번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4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B번 같은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B번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할 텐데, 지금 예제 4번의 그 구조를 보면 G라고 하는 함수는 X랑 Y의 함수예요. 그래서 G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X랑 Y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X라고 하는 것은 R제곱 플러스 S제곱, y도 2rs라고 해서 r과 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도 r과 s, y도 r과 s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번의 경우에 자, G of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G를 R에 대해서 미분해라. 즉 편미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뜻이고, G라고 하는 것이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쓰면 라운드 G, 라운드 R이라고 쓰죠. 자, G가 만약에 X라고 하는 한 변수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이때는 dg, dx라고 쓰는데 지금 x랑 y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라는 기호를 쓴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연쇄 법칙에 의해서 g를 지금 r에 대해서 변화율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G를 X에 대해서, X를 R에 대해서, G를 Y에 대해서, Y를 R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G에 대한 R의 변화율은 어떻게 가나요? 첫 번째, G의 X에 대한 편미분값. G의 X. 왜 라운드인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R에 대한 값.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쵸? 여기도 x를 r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가 r과 s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 볼게요. 그러면 g를 y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g의 y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y의 r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기호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써볼 텐데 G의 X의 변화율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기호는 똑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X의 R에 대한 변화율 그럼 뭘까요? X의 R에 대한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R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즉 S라고 하는 것은 상수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자, R제곱의 도함수는 2R이 되는 거고 S제곱은 상수니까 0인 거죠. 그래서 2R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기호는 G of Y라고도 쓸 수 있고 Y의 R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Y의 R에 대한 변화율 ES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G of R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여기 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G는 F라고 써도 괜찮죠. 왜냐면 G라고 하는 게 F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 of X 곱하기 2R 더하기 F of Y 곱하기 ES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나는 이렇게 숫자를 앞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2 곱하기 R의 F의 X 그 다음에 2 곱하기 S의 F의 Y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B번을 볼게요. 자, B번은 G of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일단 이것의 의미부터 생각하면 G의 R에 대한 이계도 함수인 거죠. 두 번
미분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변화율을 이렇게 찾는 거다. 즉 우리가 이 기호를 다르게 쓰면 R에 대해서 2번 편도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 이와 같은 표현이고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G의 R에 대한 변화율을 다시 한번 R에 대해서 변화율을 찾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그대로 쓰고 이 부분은 우리가 A번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A번 계산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한 번 더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할 텐데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f 서브 x랑 f 서브 y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f 서브 x는 어떤 함수일까요? 무엇에 대한 함수일까요? f가 x와 y에 대한 함수인데 그것의 x에 대한 도함수도 x와 y에 대한 함수인가? 맞죠? f라는 함수가 원래 함수가 변수를 x랑 y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x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했을 때도 변수는 x와 y예요. 갑자기 편미분을 했다고 해서 변수가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f 서브 x도 여전히 x랑 y를 가지고 있고 f 서브 y도 x랑 y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변수로서. 그래서 이제 f 서브 x를 어떻게 찾을까? f 서브 x를 생각해보면 x, y인데 그것에 대한 r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식으로 넘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미분값을 찾으란 소린데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 거고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이것과 이것이 곱해져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곱에 대해서 도함수 찾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 곱하기 뒤의 함수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함수 곱하기 뒤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 이게 지금 곱에 대한 미분 공식이었죠. 그리고 fy와 es의 곱에 대해서도 r에 대한 미분값을 찾으면 f 서브 y의 도함수 곱하기 es 더하기 f의 y 곱하기 es의 도함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라임이라고 제가 붙여놓은 이 기호는 누구에 대한 도함수냐면 변수 r에 대한 도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프라임은 사실 뭐에 대한 거냐면 r에 대한 거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함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fx의 도함수를 찾아보면 fx의 r에 대한 도함수 자, 이걸 한번 찾아보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옆에다 쓸게요. 이 식은 어떻게 될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f 서브 x도 x랑 y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f 서브 x는 x랑 y의 함수인데 x랑 y는 어떻다? r과 s의 함수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f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의 r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보면 연쇄 법칙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변화를 한번 찾고 그 다음에 x의 r에 대한 변화를 찾는다. 그 다음에 fx를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y는 r에 대해서 자,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 첫 번째 fx의 x에 대한 변화율은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f 서브 x, 즉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뜻이니까 f의 x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r에 대한 도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찾았어요. x의 r에 대한 도함수가 2r이다 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대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fx의 y에 대한 편도함수는 fx라고 하는
편미분 값을 y에 대해서 또 미분하는 것.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고 y의 r에 대한 도함수는 위에서 찾은 것처럼 e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fx에 대한 도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네요. 이 r의 도함수. r에 대한 도함수니까 이 r의 도함수는 뭐가 되죠? 그죠?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 f 서브 y에 대한 도함수가 필요하네요.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f 서브 y에 역시 x랑 y에 대한 함수인데 그것에 r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모양이 똑같죠. f 서브 y 역시 x랑 y 함수기 때문에 x랑 y를 변수로 갖고 r과 s를 변수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 서브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x는 r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f 서브 y를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y는 r에 대해서. 이렇게 체인룰을 쓰는 거죠. 연쇄 법칙을 쓴다. 그래서 지금 x의 r에 대한 도함수는 이 r이라는 걸 알고 있고 y에 대한 r에 대한 도함수는 위에서 한 것처럼 es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얘기해서 fy의 x미분이니까 f 서브 yx라 쓸 수 있고 이 식은 fy의 y니까 f의 y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S에 대한 R에 대한 도함수라 했는데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0이 될 거예요. 왜냐? S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S랑 R은 독립변수잖아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S를 R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은 상수 취급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0이 된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정리하고 여기 정리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하면 되겠죠. 자, 나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fx의 도함수 지금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넣어볼게요. 자, f의 xx2r 자, 여기 있죠? 더하기 f의 xy의 es 거기에다 2r을 곱한 것 이게 첫 번째 텀 그 다음 두 번째 텀은 여기 있네요. f의 x에 2를 곱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텀은 이렇게 그래서 fy의 도함수는 이 부분이다. 여기 거기에다가 es를 곱하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해보면 자, 2r 곱하는 거니까 4r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fxx 이렇게 전개하면 4 곱하기 s의 r에 fxy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fx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2 곱하기 4인가요? 4 곱하기 f의 yx의 rs 이렇게 하면 4s 제곱에 f의 yy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4r 제곱 fxx 그 다음에 자, 이 항하고 이 항은 동류항이죠. 그래서 4 더하기 4해서 8 그 다음에 r 곱하기 s f의 xy 여기에 2에 f 서브 x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텀 4s 제곱에 f의 yy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의 합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천천히 연쇄 법칙을 2번까지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연쇄 법칙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을 봅시다. 자, 음함수 미분법,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음함수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뒤에 예제가 있는데 일단 예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음함수가 뭔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 생각하면 y는 뭘 해볼까요? 우리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이제 음함수라는 형태인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이제 25는 5의 제곱이니까 5,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이 원의 그 자취를 보면 x와 y가 이루는 이 수많은 값들 이것이 모여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좌변은 x랑 y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x, y라고 쓰고 x랑 y가 들어있는 식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서 25를 뺀 것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25라고 하는 것은 상수인데 이 상수도 x랑 y라는 변수와 상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한 번에 f의 x,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양함수는 뭐냐? 우리가 익숙한 함수를 양함수라고 해요. 즉, 자, 이 식을 이제 분리를 해서 y제곱은 25-x제곱이라고 본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y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루트 25-x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5-x제곱.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y가 x에 대한 함수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x의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는 어떤 x로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를 우리는 양함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f의 x, y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5번을 보면 지금 좌변이 xyg, xyg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1을)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엔 그쵸? x랑 y랑 g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f의 x, y, g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제 5번은 음함수로 표현된 식을 이런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값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을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 식에 보시면 f의 x, y는 0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음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형태. 이렇게 표현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리고 y는 y가 x의 함수다. 즉 y 오브 x라고 했는데 이 y를 여러분이 쉽게 f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y라는 것이 x라는 것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들여다봤을 때 음함수의 표현이어서 이렇게 이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다시 재표현을 해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것은 결국 x에 대한 함수더라. 누가? y가 x에 대한 함수더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함수의 형태이지만 여기에서의 가정은 결국 뭐냐면 이 y가 그냥 y가 아니라 x의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해 보시면 y는 y 오브 x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가정이 이런 형태, 즉 음함수 표현이지만 사실 y를 들여다보니 그 y는 x의 함수더라 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음함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의 x, y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지금 요 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f의 x, y가 25다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25는 상수니까 일반적으로 상수 c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한 것은 이 y가 뭐다? x의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체인룰,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라지 f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형으로 쓸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자기 자신을 변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y는 변수가 누구다? x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원의 방정식에서 보면 y는 사실 그냥 y가 아니라 x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연쇄 법칙을 쓰고 싶을 때 결국 내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을 때, 자, 우리 기호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아시겠죠? f가 x라는 변수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기호를 쓴 거고, df, dx를 찾으려면 자, x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f의 x에 대한 변화율이 일단 필요하고, 자, f의 입장에서는 x, y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라는 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x의 x 미분이니까 dx, dx. 그 다음에 f의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의 x면 dy,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dx, dx는 뭐냐면 x를 자기 자신으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1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분이니까 변화율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dy, dx는 뭘까요? 모르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y라고 하는 이 함수를 x에 대한 변화율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양함수라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면 dy, dx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dy, dx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dy, d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df, dx는 뭐가 되냐면 자, f의 x에 대한 변화율인데 f가 사실 상수 c거든요. 그럼 상수 c에 대한 도함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상수 미분이니까 c를 미분하는 거죠. f가 지금 상수라고 했어요. 형태를 보면 f 이퀄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변화율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0은 이것 곱하기 1이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dy, dx다. 따라서 dy, dx는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은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라운드 f, 라운드 x니까 dy, dx는 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f, 라운드 x 나누기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된다. 그죠? 식만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f의 x 미분이니까 f의 x 미분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는 f의 y 미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dy, dx는 이와 같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예요.
자, 이렇게 dy dx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위에서 연쇄 법칙을 쓴 거죠.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랫줄에 보시면 f의 x, y, g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제 5번처럼 좌변에 있는 그 문자들이 이렇게 x와 y와 g가 몽땅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살펴본 지금 이 케이스는 f의 x, y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좌변에 이와 같이 x와 y만 있는 형태의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두 번째는 x, y, g가 몽땅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예제 5번과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g는 g의 x, y라고 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또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x, y, g 이렇게 각각의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g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f의 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y가 그냥 y가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 x에 대한 함수였던 것처럼 이 g도 사실은 x와 y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변수 함수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예제 1번 한번 보시면 g가 어때요? x랑 y의 함수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 이 함수도 정리를 해보면 g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3xy 4제곱은 0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좌변은 x랑 y랑 g의 함수다. 그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 양함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함수를 양함수 표현도 할 수 있고 음함수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음함수와 같이 표현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이 g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다? f의 x, y다 라는 건데 이런 표현을 지금 일반화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g는 뭐다? x랑 y의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자, f가 x랑 y랑 g에 대한 함수고요. g가 x랑 y의 함수예요. 근데 x는 그냥 x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인 거고 y도 독립변수 y예요. 단 g만 x랑 y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함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x랑 y라는 독립변수를 f가 가지고 있는 형태고 x, y, g고 그것이 0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에 대한 변화율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즉, f의 x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x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만 찾아보면 f의 x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x의 x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f의 g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g의 x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f의 x 변화율은 f가 이미 0이기 때문에, 그죠? f 이퀄 0이라고 했어요. 0이기 때문에 0의 x에 대한 변화율은 0이다. 따라서 0은 자, 이 값이 1이니까 라운드 f,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g 곱하기 라운드 g, 라운드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값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이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g, 라운드 x. 자, 그럼 이 식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f of x가 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라운드 f, 라운드 x 나누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f의 x 나누기 f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of x는 이렇게 유도가 되네요. 이와 같이 유도가 된다. 그럼 여러분 g of y라고 한다면 즉 여기가 y가 되면 어떻게 또 바뀔까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y에 대해서.
자, y가 있는 곳을 한번 봅시다. y. 그러면 f의 y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따라가면서 찾아보자. 즉, f의 y에 대한 변화율. 어차피 f는 상수 0이라서 y로 미분하든 x로 미분하든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y에 대한 변화율 찾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f는 g에 대한 변화율이 존재하고 g의 y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0은 라운드 f, 라운드 y. 더하기 이 값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라운드 g, 라운드 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라운드 f, 라운드 y 나누기 라운드 f, 라운드 g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라지 fy 나누기 라지 fg가 된다. 그래서 지금 g의 y에 대한 편도함수는 이와 같이 또 정리가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잘 기억하는 방법은 g of x는 이렇게 크로스로 마이너스 붙이고 x, g에 대한 편도함수의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g of y도 마찬가지 y, g 크로스로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편도함수의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음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유도를 해도 되지만 유도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무슨 뜻이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f의 x, y, g는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g의 세제곱 더하기 6xyg 마이너스 1. 그것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처음에 g of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라지 f의 x 나누기 라지 f의 g였다. 그래서 라지 f의 x라는 것은 나머지 y와 g는 상수로 생각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y 세제곱, g 세제곱은 상수 취급이니까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6xyg에서 x만 미분이니까 6yg. 그 다음에 이것은 상수니까 0. 그 다음에 f의 g 미분은 뭐냐면 g에 대한 편도함수.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와 y는 상수 취급하니까 없고 g 세제곱은 3g 제곱이 되고 g에 대한 편도함수 6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다 약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 of y를 찾아보자. 이것은 식으로 f의 y 도함수 나누기 f의 g 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f의 y 도함수는 뭐냐면 y에 대한 미분이니까 x와 g는 상수 취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x 상수 취급, g 상수 취급하니까 y 세제곱만 미분하면 돼서 3y 제곱만 남고 6xyg에서 y를 미분하면 6xg가 되겠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 f의 g 도함수는 위에서 찾은 거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3으로 다 약분되니까 3으로 약분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 미분까지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 13.6절로 넘어갈게요.